네, 글로벌 전략가들 함께합니다. 오늘 그레너리 투자자분의 이완수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휴가들 많이 가셨는데 휴가 중간에 보시는 분들도 꽤 많으시고요. 네, 맞습니다. 뉴욕 증시가 워낙 또 이틀 동안 좋았기 때문에 네. 분석들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투자분들이 좀 후회를 하실 거예요. 아, 괜히 휴가를 갔나 이럴 정도로 지금 그래요? 시장이 너무 좋으니까. 예. 네, 그런 상황까지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유입되고 있는 시청자분들께 좀 도움될 수 있는 분석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미국 증시의 패닉에서 벗어나 회복을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8월에 지금 급락분을 거의 좀 회복했다라고 이제 통계가 보여지고 있고요. 그 중에서 가장 염려되었던 이 경기 침체, 리세션, 아래 공포 우려가 크게 완화되면서 일제히 랠리를 보였는데 시장 흐름 좀 어떻게 보시는지 먼저 좀 듣고 갈까요? 네, 일단은 뭐 매크로 변수들이 안정이 되니까 사실 이제 증시도 거기에 이제 맞게 이제 반응을 하고 있고요. 경기 침체에 대한 공포가 이제는 이제 경기 회복이라는 이런 부분으로 좀 옮겨갔고요. AI 거품론뿐만 아니라 이제 중동 지역에서 어떤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면전도 사실은 미국의 중재안을 통해서 완화되는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엔캐리 청산에 대해서 충격이 좀 있었는데 이 부분도 지금 뭐 자금 이탈 우려는 거의 없어진 분위기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갑자기 태풍이 확 지나가고 너무나 고요해진 이러한 상황이 아닌가 할 정도로 지금 완화가 됐고요. 이거에 따라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7월 소매 판매가 이제 상승이 나왔고요. 노동시장 견고한 것도 좀 보여줬고, 여기에 이제 IT하고 이제 반도체 저가 매수가 이어졌고요. 그다음에 월마트가 실적이 좀 고무가 되면서 전반적으로 지금 3대 지수 모두 다 상승을 했고요. 특히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한 4.87%까지 급등하는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 걱정을 했었던 빅스 지수죠. 36.84까지 폭등을 했었는데 어제는 15까지 이렇게 안정화되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평균이 한 10이라고 가정을 한다면은 시장이 다시 이 안정된 상황으로 오지 않았느냐. 이렇게 지금 저희가 판단을 하면서 시장을 좀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말씀하셨죠. 그 네 가지의 악재들 중에서 한 가지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침체, AI 거품론, 그리고 지정학적 리스크와 엔캐리 트레이드 정산. 이 부분 가운데 첫 번째, 이제 경기 침체 우려. 그러니까 이제 경기 침체 우려가 좀 끝물일까요? 그러니까 미국의 경기 지표가 발표가 양호하게 드러났는데 소매 판매 월가 예상 크게 웃돌았고요. 그리고 연준이 참 주요하게 보는 지표가 이제 물가이잖아요. 네, 우리 증시가 쉬는 동안 CPI가 공개되면서 매우 좀 긍정적으로 해석됐습니다.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일단 뭐 당장 어제 나왔던 소매 판매 지표 하나 갖고는 지금 시장이 판단되는 건 아니거든요. 이미 생산자 물가 지수하고 그다음에 소비자 물가 지수가 시장에 대해서 더 전망치보다 더 둔화되게 나타났거든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벌써 이제 3% 이내로 접어들었다라고 보면서 일단 인플레이션에 대한 논쟁은 거의 종결이 되는 느낌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오늘 이제 소매 판매가 좀 크게 늘었고 그다음에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크게 감소하면서 노동시장도 좀 견고한 게 아닌가. 쉽게 얘기해서 인플레이션은 안정화되고 있고 그다음에 경기 회복에 대한 지표들은 조금 더 상승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결국은 경기 침체 우리가 이제 아래 그 공포라는 부분은 기후가 아니었나 할 정도로 순식간에 저희가 다 삭제가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본다면은 결국은 저희가 지금 보는 게 인플레이션 논쟁이 사실상 종결됐고요. 그다음에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은 커진다라고 보면은 9월 28일에 있을 이제 FOMC 회의 같은 경우는 이제 25bp 기준금리 인하를 사실 수렴하는 분위기거든요. 기존에 이제 50bp까지 얘기를 했었는데 25bp로 이제 좀 안정화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됐을 경우에 지금 시장에서 보는 게 지금 이제 미국의 이제 큰 대선 과정이 있거든요. 대선에서 민주당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향후 금리 인하에 따른 소비 확대와 이제 경기 상승까지 기대를 할 수가 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소비 확대가 이어진다면은 IT 제품이라든지 뭐 소비재, 신재생에너지, 바이오, 제약바이오 등이 사회에서 수혜가 전망될 수 있다는 이제 기대감까지 이렇게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하반기는 어떻게 보면 11월 때부터 시작되는 이제 연말 쇼핑 시즌까지 감안한다면은 결국은 시장이 하방보다는 조금 더 상향 쪽으로 좀 기대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이번에 아마 제공을 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인플레는 안정되고 소비는 늘고, 그러니까 이 두 가지 핵심이 그쵸. 완전 다 맞아 떨어졌습니다. 인플레는 그 CPI 기준으로 봤을 때 2%대로 거의 3년 만에, 40개월 그쵸. 만에 진입을 했는데, 이제 2%대 안정을 좀 찾았다라고 보면 될까요? 네.
그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 과거에는 2010년대는 이제 아주 낮은 유가 때문에 인플레이션율이 1에서 2% 내에서 움직였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연준도 향후의 인플레이션은 일단 2%에서 3% 사이로 조금 더 기존과 다르게 좀 보고 있다. 이걸 감안한다면은 일단 인플레이션에 대한 논쟁은 어느 정도 완료가 됐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인플레에 대한 논쟁은 이제 거의 완화가 되었다. 분석해 주셨고요. 나머지 하나는 이제 소비 쪽. 소비 쪽이 더 좋은 게 지금 이제 월마트 실적이 잘 나오면서 이제 소비 척도도 좋아졌고 또 금리 인하가 이제 순차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소비 확대가 더 기대된다. 그러면 맞습니다. 11월, 12월까지 이제 크리스마스 시즌까지도 맞습니다. 계속 네. 소비 확대가 더 기대가 된다면 앞으로 좀 더 주목되는 부분들이 많을 텐데요. 소매 판매와 함께 하반기 경기 예측에 단서 제공되는 그 소비재 기업들, 이제 월마트 그리고 이제 13일에 홈디포 그리고 로스 스토어스 중국의 이커머스 회사들, 텐센트, 알리바바 모두 실적을 공개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네. 지난번에 뉴욕 증시의 급락에 하락이 되었던 그 빅테크 기업들과는 좀 다른 모습이었잖아요. 네, 어떤 맞습니다. 차별화를 보일 수 있을까요? 일단 뭐 홈디포뿐만 아니라 오늘 월마트까지 매출이라든지 EPS 모두 시장 전망치를 상회를 했고요. 그다음 기대감이 높아졌습니다. 여기에 이제 중국의 이커머스 회사들이죠. 텐센트라든지 아니면 이제 알리바바, 오늘 이제 데이지닷컴까지 이제 그 시장 전망치에 부합하는 실적을 발표를 했어요. 뿐만 아니라 지금 가이던스 제시하는 것도 앞으로 좋다. 왜냐하면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이제 소비 확대 기대감도 있고 연말 쇼핑 시즌까지 다가오면서 재고를 미리 축적을 해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까지 지금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타겟이라든지 코스트코 그다음에 메이시스라든지 비욘드까지 실적 발표에서 기대감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이렇게 됐을 경우에 이 정도의 소비가 유지가 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4분기에는 사실 경기 민감 소비재라든지 이커머스 쪽으로 주요 이제 업종이 이제 주도주가 바뀔 수 있는 가능성도 저희가 기대를 좀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지금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요. 앞서 발표되었던 빅테크 기업들은 워낙 눈높이가 높아서 조금만 못 나와도 완전 출렁거렸는데 이번에 소매주주 실적을 보면서 앞으로 소비 유지 민감 종목들로 주도주가 바뀔 가능성까지 의견을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바뀐다기보다 조금 더 랠리의 폭이 맞습니다. 확대가 된다라고 그럼 보면 될까요? 네, 작년 같은 경우 똑같은 네. 케이스를 보시면 될 것 네. 같아요. 작년 4분기 정도쯤에는 IT라든지 이제 AI 쪽에서 조금 이제 정체가 되는 반면에 네. 소비 확대에 따라서 경기 민감 소비재들이 조금 이제 시장을 좀 주도하는 모습이었거든요. 똑같은 게 올해도 이제 반복이 될 것 같고요. 더군다나 이제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합산이 된다면은 아마 대선 과정 거치면서 가장 크게 저희는 좀 기대를 하고 있고요. 반면에 그렇다고 해서 뭐 AI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AI 쪽 거품론도 이미 거의 다 완료가 된 것 같고요. 이미 지난주에 팔란티라든지 우버, 뭐 트랜스타임이라든지 쇼피파이, 로컬 오토메이션까지 다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어제 같은 경우도 이제 그저께 같은 경우 시스코 시스템도 사실은 호실적을 발표를 했어요. 이러다가 보면은 AI 같은 경우도 이제 그동안 하락으로 고평가 논란이 이미 이제 완화가 됐다. 그렇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2분기 실적 발표하면서 매출은 그래도 시장 전망치에 나왔는데 문제가 사실 영업이익이라든지 EPS 쪽이었거든요. 그다음에 가이던스였는데 계산을 해보니까 인프라 구축 비용들이 이미 다 상각이 됐다.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이제 부담도 없어진 거죠. 세 번째는 이제 앞으로 기준금리 인하하고 이제 소비 확대에 따라서 4분기에 대한 실적 기대감도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까지 지금 본다 그러면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AI 쪽 관련돼 있는 반도체라든지 IT 쪽도 그렇게 뭐 저희들이 버리고 가야 될 업종이 아니라 주도는 갖고 가겠지만은 당연히 저희가 이제 추가적으로 경기 민감 소비자까지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분석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금리 인하에 따른 이제 소비 유지, 소비 관련주들 조금 더 주목해도 되겠다라고 의견 주셨는데 거기에 또 워렌 버핏이 이번에 또 여러 종목들을 매수한 게 소비와 관련한 종목들이 추가가 되면서 관심을 끌었습니다. 그런 국내계 화장품주들까지 좀 확대가 되려나 하는 궁금증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 시청자분들께서도 의견을 주시는데요. 최근에 그 마무리된 2분기 실적 발표 과정에서 화장품은 깜짝 실적을 냈는데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이제 크게 하락하는 등의 끝물에 접어든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올 상반기에 북미 수출 확대까지 기대가 된다면 이제 미국의 올타뷰티까지 이제 같이 이어지면서 국내 화장품주들 하락이 좀 이제 끝났을까요? 기대해봐도 될까요? 사실 저는 이제 이번에
실적 발표가 사실 좀 차별화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북미라든지 아니면은 유럽 쪽에 조금 더 이제 마케팅을 집중했던 이제 아모레퍼시픽이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이제 매출은 어느 정도 나왔고요. 그 다음에 반면에 이제 EPS가 좀 약했거든요. 쉽게 해서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갔다는 거죠. 그 부분을 좀 떨어냈다고 보여지고요. 반면에 이제 코스맥스라든지 이런 이제 회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중국에 대한 비중이 아주 높거든요. 그래서 그런 회사들은 사실 이제 매출이라든지 EPS 모두 다 그렇게 크게 나오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골라서 차별화돼서 접근을 하셔야 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미국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소비 확대라든지 연말 쇼핑 시즌까지 생각한다면은 북미라든지 아니면 유럽 쪽에 조금 더 마케팅을 더 강화하고 있는 회사 위주로 저희들은 이제 저가 매수를 하는 게 더 유리하지 않겠냐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합니다. 네. 국내에는 차별화가 나타날 수 있겠네요. 그 가운데 연말 쇼핑 시즌 본다면 북미나 미국 쪽의 매출이 네. 큰 종목들을 좀 더 주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이제 AI에 대한 고점 논란 좀 잦아들까, 이제 쭉 어떻게 될까 너무나 궁금합니다. 오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5%대 급등, 좀 회복세를 보였고요. AI 거품론에 대한 악재는 어느 정도 좀 회복되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저가 매수의 기회였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저는 저가 매수 기회로 이제 바뀌어야 된다라고 이제 보여지고요. 분명히 이제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여기 이제 펀더멘탈로 회귀하는 과정이지 이게 거품론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렸고요. 펀더멘탈로 어느 정도 회귀하는 게 보통 고점 대비해서 한 20에서 30% 정도 이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그 모습이 이미 다 시장에 반영이 됐다. 그래서 결국 이제 저가 매수가 들어온다고 이제 보여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보신다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2분기엔 좀 비용을 좀 많이 떨구거든요. 네, 그런 부분도 좀 저희가 생각할 수 있고 3분기, 4분기에 대한 기대감까지 본다면은 결국은 시장에서 AI라든지 반도체 쪽은 결국은 저가 매수 쪽으로 이제는 좀 방향을 틀어서 보시는 게 더 유리하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듭니다. 예, 이제 고점 논란이라기보다 펀더멘털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있었던 일련의 과정이었다라고 빅테크 주들의 출렁임을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투자 전략 궁금하시죠? 자, 이제 미국 증시뿐 아니라 일본, 대만, 한국 증시 모두 악재들이 완화되고 있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어제 못 오른 것까지, 그러니까 어제 휴장한 것까지 오늘 시원하게 좀 올랐으면 좋겠는데요. 대응 전략 어떻게 필요할까요? 일단 두 가지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기존에 이제 이 악재들이 해소되면서 나올 경우에 결국 이제 그동안 급락폭이 컸던 펀더멘탈 대비해서 급락폭이 컸던 업종들 특히 IT라든지 반도체 쪽은 이제 저가 매수를 들어가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매크로 변수 쪽에서 보신다면 이제 기준금리 인하라든지 아니면 이제 하반기로 갈수록 이제 소비 확대를 이제 감안한다 그러면은 일단 기준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뭐 제약바이오라든지 신재생 에너지, 그다음에 리치에 대한 이제 관심을 좀 더 크게 가지셔야 될 것 같고요. 소비 확대를 이제 감안한다면 이제 경기 민감 소비재라든지 아니면 이커머스 쪽 또는 이제 플랫폼까지 이쪽까지 이제 한번 더 앞으로 이제 투자의 관심을 조금 더 확대해서 보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지난주에 제가 이제 그 해지 전략을 계속 좀 더 유지하시는 게 좋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해지 전략은 해제를 좀 하시는 게 더 낫지 않나. 굳이 현재 같이 이제 어느 정도 리스크가 이제 완화된 상황에서 해지 전략을 더 끌고 갈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바뀌었네요. 네. 해지 전략은 유지해서 해제로 바뀌었네요. 바뀌고 이제 저가 매수 플러스 이제 추가 이제 시장 전망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이제 금리 인하 수혜주라든지 소비 확대 수혜주를 조금 더 보시면서 포트폴리오를 좀 분산하시는 그런 측면으로 저는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주와 달라진 전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지 전략의 유지는 해제에서 바뀌었고요. IT 반도체는 저가 매수, 기준금리 인하의 이제 수혜주들, 제약, 리츠, 소비주, 이커머스, 바이오 쪽에 의견 주셨는데요. 연말에 좀 변동성, 이제 대선과 관련해서 변동성은 없겠습니까? 대선 변동성도 사실은 이미 이 매크로 변수 안에 다 포함이 돼 있다 이제 보여지고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민주당 이제 이 대선 캠프에서 하는 게 트럼프 대선 캠프가 얘기하면은 그 정책을 바로 실행을 해버리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대선 캠프를 공략을 하는 이런 방식이기 때문에 이미 이제 뭐 포로 맞교환이라든지 아니면은 전반적인 내용들이 이미 다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 대기하고 있는 것이 기준금리 인하와 소비 확대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것까지 감안한다면은 이미 대선 과정에서 나오는 헬스들이라든지 트럼프 딜들은 지금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다. 그 와중에서 지금은 해리스딜 쪽으로 조금 더 보시는 게 더 낫다라고 보는 게 이제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레너리 투자자문의 이완수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국내 증시 휴장한 가운데 이제 어제 오늘 뉴욕 증시가 급반등이 나타나면서 오늘 국내 증시 잘 변화 대처하시고요. 특히 금리 인하와 소비재에 대한 좀 기대감 수혜주들도 좀 주목하셔야 될 것 같네요. 그 분석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